방송 차질 때문에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 더불어서 10월 전국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디올백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권고를 했고, 반면에 최재형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했었는데, 일단 검찰이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오늘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에 전담 수사팀을 만든 이후에 5개월 만에 일단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자, 오늘 총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부정청탁금지법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명예훼손죄도 있고요. 네네.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있고요.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립되니까 주거침입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다 충분히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부정청탁금지법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있다고 인정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논리 자체가 앞뒤가, 네. 안 맞아요. 수사심의위원회 논리는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소 권고한다,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거기 관련해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네네. 그렇게 따지면 주거침입죄 왜 기소 안 합니까? 명예훼손죄 왜 기소 안 합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왜 기소를 안 합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의견을 줬다. 지금 말씀하신 건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 네.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재판 걸어봤자 무조건 무죄고요. 네. 뻔한 걸 못하라고 기소를 합니까? 왜 그냥 죄가 안 되는 사람 붙들어다 대고 일단 너 기소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네. 권한이 있느냐?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갖다가 재량껏 하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최재형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이런저런 그 여사 문제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기소유예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예상된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이제 법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게 저는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따지면 기소를 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일단 불기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결론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 또 더 지켜볼까요? 일단은 전 어떤 생각하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법이 부족한 면이 있고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도 수시로 개정하고 다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빨리 그런 법부터 개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비해 놓지 않았으니까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갖다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축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그 금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어요. 한창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이어서 그랬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뭘 더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손모 씨 주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무죄였다.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 손모 씨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금이 간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수 검사장이 됐든 아니면은 그 검찰총장이 됐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검찰이 하든 말든 뭐 고냐 스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냥 계속 들고만 앉아 있으면 그럼 그게 뭐 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검찰이 법과 원칙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성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피로감들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벌써 몇 년째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듣고 있나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가타부타 지금 왜냐하면 이미 공범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도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뭐 대법원 판결 보고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전에라도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분을 기소를 하든 하지 않든 검찰이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걸 자꾸 미루면 국민들 불신만 더 커지고 검찰이 왜 있느냐 그리고 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야당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 관련한 수사를 미적미적하게 되면 이게 정당성에 상당히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야, 당신들 거는 뭐 봐주는 거냐? 그리고 또 야당만 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간에 성역은 없습니다. 법에 있어서 성역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법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믿음으로 윤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저는 결론을 빨리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검찰도 살고 모든 게 다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도이치모터스 이야기 좀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오늘 했고 아마 이제 4일 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이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김 여사 특검법은 그 부결이 되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만약에 재의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레임덕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진짜.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좀 아쉬운 점 같은 것들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더 자꾸 이렇게 덜어내면 모르겠어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요거만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방조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어떻게 한번 저희 조사해 보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민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자. 그냥 탈탈탈 털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부결을 던지더라도 그 부결을 던지는 명분과 어떤 이걸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여사께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이든지 입장을 좀 표명을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김 여사가 앞으로 예전에 아마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조만 하겠다, 부인으로서만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또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원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당연히 부결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이고 그리고 부결표를 던지라고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실도 움직여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참모들은 꽤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체 뭐 이런 방구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자는 것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직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뭔가 이 시점에서 중대한 결단을 좀 내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들이 좀 뭔가 좀 이런 정말 이 계속되는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간절히 정말 듭니다. 자, 그리고 요 소식도 하나 꼭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란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180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이언돔이라는 사중 방공 체계가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제가 거듭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찬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이 생명을 지키는지, 이걸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국군의 날의 행사에 천무5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 아이언돔이라는 거, 이게 아마 이스라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중 방공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란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네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진짜 몇 발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저걸 어떻게 다 막지?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이언돔은커녕 있었던 국정원 그 대공 수사권까지도 다 날려버린 그런 나라예요. 네. 참 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로 이스라엘 정부 같이 저런 능력이 있나? 저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뭐 삐삐 폭탄 테러 같은 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그 모사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다음 대처했던, 그렇죠. 그런 조직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과연 우리나라 국정원이 저런 능력이 있나?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세금 쓰는 맛을 느낀다는 게 바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마 세금 낼 수밖에 없는, 또 해외에서 있는 이스라엘 이 국민들이 전쟁이 나니까 전부 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나라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똘똘 뭉치고 정말 이 최고의 정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모사드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안보를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저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저런 미사일들을 전부 다 공중에서 다 전부 다 격파해내는 저 능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라든지 저런 게 만약에 쏟아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서울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참. 그 이스라엘이 왜 저러냐면요, 나라 잃은 서름을 알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어가지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있다가 드디어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랑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네. 이야기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이 땅에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같은 각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가의 존립입니다. 뭐니 해도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경우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김대남 관련된 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한 명에게 이렇게 정권이 4번씩이나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정권이 어떻게 이런 정권인데 4번씩이나 이명수라는 작자에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함께 하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일단 선거 구형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이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뭐 녹취록 전체 다 올리고 뭐 아주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달라진 태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저녁에 있을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하도 요즘 괴롭히는 놈들이 많아갖고 그 목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